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편하다고 해서 그 방법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만큼이나 이율에 민감한 데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캐피탈 회사나 아니면 제1금융권, 보험사, 카드회사 이런 곳에서 금액을 빌려와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고 그것을 담보로 다시 또 현금을 빌려서 또 다른 차를 사오고 판매가 되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고 이러한 서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고차의 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팬데믹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했었던 것이 신차가 안 나오니까 렌터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액이 올랐고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물가를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주담대가 7%, 8% 나올 정도 1등급 기준으로 할부를 하게 되면 거의 10%에 가까운 캐피탈 할부를 받을 수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차량을 구매를 안 하는 것을 저는 뭐 추천을 드리는데 있는 차량 타시고 거기다가 고쳐서 타시고 웬만하면 이제 차를 바꾸지 않거나 미리 신청해 놓은 차를 구매를 하시거나 뭐 이런 정도일 뿐이지 새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높은 금리를 이용을 하시게 되지만 저희같이 매매상사 그리고 중고차업 특히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파는 사람들은 지금이 굉장히 시련의 계절이고 어려운 계절입니다. 비싼 차를 가지고 와서 고객께 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를 하는데 그냥 그걸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저희들도 대기업이나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들은 이제 차를 가지고 온 것을 캐피탈 회사에 저당을 잡히고 현금을 가져와서 다시 하는데 요즘은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붕괴가 돼서 대출이 거의 다 끊겼습니다. 큰 업체들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고객의 차량을 매입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차량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작은 차들 그리고 예전보다 견적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고요. 한참 신차가 안 나오고 신차급 중고차들이 잘 팔리고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럴 때는 더 여유를 두고 매입을 하고 금액을 더 드리고 매입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매를 할 때에도 저금리 기조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신한마이카 같은 경우 3%짜리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할부 같은 경우에도 다이렉트 금리로 했었을 때 4점 몇 프로, 5%짜리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등급 기준으로도 다 하더라도 거의 10%에 가까운 다이렉트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싼 금액에 조달을 못 해오기 때문에 금융사도 역시 어려워하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사로서도 PF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롯데건설 같은 그룹사에서 지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업장들조차도 지금은 내놔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자금 조달을 하려면 높은 금리를 줘야 되고 캐피탈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본인의 금리가 아니라 제1금융권에서 돈 주고 사오는 거거나 아니면 국채은행에서 돈 주고 빌려오는 건데 기준금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위 말하는 이자놀이를 하는 것인데 그 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중고차 금리도 역시 이렇게 9%, 10%짜리가 기본 베이직하게 깔릴 수밖에 없다. 금액을 보시면 중고차 리스도 예전에는 30%, 40% 들어가면 3%짜리, 4%짜리가 나왔고 무보증에 잔가 최대로 놓는 이런 금액들도 중금리 기준을 저희들이 6%, 6.5%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오르더니 7%, 7.5% 지금은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고차를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새롭게 리스를 한다는 것, 본인들이 정말로 차가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금액을 더 받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사 자체에서 한도도 축소가 됐고 이자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되게 엄혹한 세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죽는 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 차량을 매입할 때도 중고차로 판매를 할 때도 고객들께서 할부를 하시거나 중고차로 리스를 하시거나 다 높은 이유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예전 제 동영상을 보시면 중금리 기준 6%, 6.5%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이게 다 어려운데도. 한 가지 팁이 있는데 2년 전, 3년 전에 미리 리스나 렌터로 발생을 시켜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중에서 리스나 렌터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금리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리스 승계나 렌터카 승계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겐 현재는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리스 승계나 렌터카 승계는 예전보다 기준이 더 빡빡해졌느냐? 일부 부분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등급이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신차급 차량들로 예전에 받았던 5%, 6%짜리 금리로 지금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차들이 있죠. 현대의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V80, GV70, G80 이런 것들은 렌터카가 3년차, 리스도 3년차 이렇게 돌아와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들이 어떨까. 물론 이제 뭐 벤츠나 BMW 이런 차들도 3년차 돼서 워런티가 만료되기 전 차량들을 미리 승계를 받아서 워런티를 2년이든 3년이든 연장해서 신차처럼 타시는 것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팁이다. 이자율을 낮출 수 있죠. 현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나올 수 있는 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옵션 좋게 강가되어 있는 차량들을 중고차로 내가 이자율을 낮추고 싶다 이런다면 리스 승계나 렌터카 승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리스 승계, 렌터카 승계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되 꼭 이자율, 그 다음에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넘겨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다. 물론 승계를 대행해드리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자율이 너무 높은 시절에 신차, 중고차, 리스나 할부, 렌터카로 인수하지 마시고 이자율을 좀 낮게 훨씬 더 유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스 승계나 렌터 승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적어도 이자율 3, 4% 정도는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며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